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이제 마지막 주제들 문제풀이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부터 이승만 박정희 정부까지 해당되는 내용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6문제 정도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고요.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여기 힌트 하나 나오네요. 미국의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이래요. 미국이란 얘기죠. 조선의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설립한다. 이거 미군정이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광복되고 나서 거의 직후의 일입니다. 1945년인데 그 9월 달의 일이고, 날을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명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신탁통치 반대에 무슨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나오죠? 이건 언제냐면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서로 협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걸 한다라는 결정을 할 때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 들어오고 그 해에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하겠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이지만 민주임시정부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탁통치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건데 얘네들은 지금 30년 넘게 외부의 독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뭔가를 지금 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네 개 국가가 영국, 미국, 소련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한 5년 정도까지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임시정부 대표단들이 모여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반탁 운동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까지 불과 한 3개월 사이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카이로 선언이 발표가 되는 건 가해 이전이에요. 광복이 되기 전에 이제 패망이 머지 않았을 때 일제에, 이건 1943년쯤이고요. 이집트 카이로의 카이로 선언이 발표가 이때 되고요. 이거 아니고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일제의 패망이 좀 확실시 됐을 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이고 1944년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게 이 12월 달의 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이 나의 뒷식이에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차 결렬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협의를 못하는 과정에서 좌우합작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을 또 발표를 하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결국 이 모든 게 실패하고 남북한 총선거 인구 비례해서 일단 유엔으로 이제 상정이 돼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유엔까지 넘어가서 유엔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거하라고 한 거죠. 이거는 나의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일단 이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개최가 되고 나서 이 뒤에 액션이 나온 거니까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3번으로 찾으시고 2번 볼게요.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 5,000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 이거 신탁통치 반대입니다. 신탁 반대예요. 신탁 통치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고, 밑에 볼게요. 신탁 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지금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탁 찬성입니다. 이건 찬탁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거는 찾아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로 석방하는 거는 이거는 6.25 전쟁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 아니죠.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석을 하였다. 이 남북협상에 참석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들끼리만 뭔가
우리 남한만의 뭔가 선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는 거지 신탁 통치의 찬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발표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는 건 이 모든 게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끼리만 선거해서 대한민국 만드는 그 과정에서 재헌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나중의 일이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일단 4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중에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데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으로 정답 찾으시면 되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신유형으로 나왔던 건데 자료를 하나를 읽고 3, 4번을 이제 푸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유형이 붙어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기억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기구가 뭔지는 지금 알아야겠죠? 한번 볼게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제3조 2항의 의거에서 구성된 요거가 3천만의 큰 희망 속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을 했대요.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잠옷 3천만 민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뭐를 구성을 해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 기구가 출범을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겠죠. 나에도 이거 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볼게요. 조선인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난관에 봉착함으로 해서 이 미국 측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에 패스를 했다. 이제 여기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죠. 네, 요거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1차, 2차가 있었지만 다 결렬이 됐었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건 나중에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얘기죠.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다. 이것도 뒤쪽에 군부 독재 나오는 시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하였다. 이것도 뒤쪽에 나가서 박정희의 그 유신 체제의 기반이 되는 이 통일국가 국민주체회의란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조선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건준이라고도 불렀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미국이랑 소련이 논쟁을 하죠. 미국은 찬성이나 반대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소련은 찬성하는 팀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렬이 결국 돼버리고 말았죠. 5번이 이 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되겠습니다. 3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4번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 이게 결성되는 요 시점과 결렬되는 시점이 있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결렬되는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그러면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1차, 2차 거치고 나서 결렬이 되는 시점인데 자 그러면 결성과 해체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찾는 거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김구하고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석하는 거는 우리끼리만 선거를 해서 우리끼리 남쪽에서만 뭐 총선거를 하겠다. 이게 결정되고 나서의 일이지 이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 나의 뒤에 나오는 일이에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는 좀 나중에 재헌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의 뒤쪽이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쵸. 1차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거가 결렬이 되고 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조절하려고 시도를 한번 했어요. 사이에 요게 지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49년도 일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엔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나의 뒤쪽이죠. 유엔에서 우리끼리만 하라고 하고 결국에 우리가 그 해에 5월 달에 총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는 3번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중략하고,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해서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해서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유엔 총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 대표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총선거를 할 건데, 인구비례 총선거 할 건데 이게 불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공정하게 봐줄게 라고 지금 위원단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총선거에서 유엔에서 야, 니네 인구 비례해서 선거해, 선거에서 뽑아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요 양쪽의 선거를 다 올바르게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무슨 위원단을 파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북한에 각각 들어와서 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쪽에는 들어왔는데 북한에는 못 들어갔죠. 인구가 우리 쪽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남쪽만 총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연표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게 됐느냐면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전부 결렬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한국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던져버렸고, 그 유엔에서 인구 비례해가지고 총선거해 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표에서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전부 결렬된 이후 시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봤더니 하나밖에 남지 않죠. 여기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사이에 뭐가 없잖아요. 5번밖에 없네요. 마 시기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념관에 있는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걸까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백비라는 건데요. 글자가 아무것도 없고요. 요 사건의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투쟁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주 4.3 사건이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한다.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넘어가죠.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 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안 맞죠, 시기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유신헌법이랑 연결이 또 되는 건데, 이 유신체제는 또 박정희 대통령 시기니까 같은 이유로 맞지 않고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요 4.3 사건을 국가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좀 희생된 사례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을 한 게 2000년도가 되어서야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는 6월 민주항쟁이죠. 이거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이 되었다. 이거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일입니다. 시기가 안 맞죠. 6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7번 볼게요. 7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조국 흥망에 관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겠다. 우리 민족자주연맹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해서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게 남북 협상입니다. 남북 협상을 왜 하게 됐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허정의 과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는 거는 이거 4.19 뒤의 일입니다. 아니죠. 한참 뒤의 일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니까 이것도 시기가 안 맞습니다.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 탄생하기 전에 우리끼리만 선거를 한 해 만에 할 때 그때 일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에요. 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가 됐죠. 그래서 그게 발표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이러다가 정말 남쪽만 선거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날 것 같은데 요 생각이 드니까 요걸 했던 거죠. 3번이 배경으로 적절하겠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건 이거 뒤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9년도의 일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이승만 정권 때 일입니다. 아니죠. 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걸 고르는 건데 자,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이거 5월 10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죠. 자, 투표하는 사람들 있고 이 투표를 하는 장면의 사진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았죠. 이거는 좌우합작에 관련된 활동을 한 거지 총선거랑 관련되지 않습니다. 진작에 여기는 다 붕괴됐었죠. 좌우합작이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끼리만 선거를 하게 된 것이고 자,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립니다.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면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는 4.19 혁명 끝나고 나서죠. 그 다음이니까 니은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 있었습니다. 남쪽만 선거하는 거 반대했었죠. 제주도에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죠. 이걸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초기 국회 있죠. 초기 국회. 처음 국회를 뽑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그리고 헌법 같은 거 제정하는 거를 재헌 국회에서 합니다. 첫 번째 국회를 뽑기 위한 선거였어요. 이거 두 개는 맞는 얘기니까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에 5번. 자,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에서 임기가 2년짜리 국회를 뽑았다고 하는데 방금 봤었던 재헌국회죠. 재헌국회.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여기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친일파 처단하는 거 이거 제정했었죠. 제대로 운영은 안 됐지만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양원제로 바뀌는 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대통령 관련해서 바뀔 때 허정 과도 정부 이후에 장면 내각 수립이 될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한참 뒤에 문제입니다. 3번이겠죠? 3번. 요건 이제 4.19 이후에 4.19 혁명 일어나고 나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이 되지를 못한 채 제주도에서 안 됐잖아요. 요렇게 재헌국회 나온 거 맞고요.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 만들었죠.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재벌이 탄생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1번에 3번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주시면 되고 2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서 만들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서울을 다시 되찾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서울을 되찾고 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방공포로 나중에 석방하죠. 기습적으로. 이거 우리 정전하기 싫어서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전을 완전히 협상을 하고 나서 이 방위 조약도 체결을 하게 되고요.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이루어지죠.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 때문에 다시 철수하는 그 과정에서 흥남 철수 이루어지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전개하는 거는 이거 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건 이전이 되겠죠. 4번입니다. 이 4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이 통과되었다. 이 1952년에 아직 전쟁 중인데 이런 거를 했었죠. 부산에서. 요거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자유당, 보안법 이런 거 나오네요. 민주주의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지금 자유당이랑 보안법만 나와도 이 정부가 이승만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자, 이승만 정부 시기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돼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처형시켰죠. 이건 맞는 얘기.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서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이거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승만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사실이에요. 2번이 아닙니다. 2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폐간하면서 언론 통제하죠. 언론 통제하고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기부응의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하죠.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합니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라서 3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4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사 속의 오늘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최루탄을 눈에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발견된 이 사건, 이거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위였죠. 1960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는 거 이 60년대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행했던 무리수 중에 하나였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는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건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먼저 했었던 거고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 이후에 나왔던 과도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뒤에 있었던 걸로.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이전이죠. 이거는 미군정이 한 거니까 이건 미군정. 이전입니다. 이전.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거 전부 다 이전이에요. 1960년은 이제 4.19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3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다. 네, 이거 박정희 쿠데타 직후의 모습인데 1961년도에 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날을 보니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서 통일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또 초월적인 기구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박정희의 군부 독재가 조금 진행이 되고 나서 거의 약 10년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197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요거를 발족을 시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유신헌법 같은 거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죠. 1969년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고 기억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이거 하고 나서 나의 뒤쪽 시기의 일이에요. 1978년부터 거의 우리는 한 약 3년 동안 78, 79, 80년도까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이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에요. 자, 니은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면 요거 하나밖에 남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관련된 브라운 각서가 미국이랑 체결이 됐는 게 요게 1966년도의 일이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정답은 지금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는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죠.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근 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양심선언문.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 끝까지 못 살게 군다면 자유, 평등,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피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 선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유신이죠. 그럼 이거 박정희 독재 정권 이후 그 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심선언문이라고 그때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처럼 선언을 했던 게 있어요. 요거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김상진이란 친구가 있는데 농대 학생이에요. 이 시국선언 성토대회 같은 걸 하면서 연사로 나와서 이 양심선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기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약간 우리가 전태일 분신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국가의 독재에 저항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신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이 정권은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다. 이 1979년도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죠. 농성합니다. 이 불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거를 또 하게 되죠. 이건 맞는 얘기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쵸. 유신헌법 말이 안 되니까 10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를 합니다. 이 장준하가 필두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했었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0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 얘기인데 이건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해당 사항이 없네요. 3번이 전두환 시기 거고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거랑 이거 연결돼 있죠? 야당 총재 김영삼입니다. 신민당의 김영삼. 요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됐죠. 이 100만인 서명운동이랑 같은 결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정권 시기가 아닌 거는 3번만 포함이 되고 있어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대요. 자, 여기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거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죠. 근데 경제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뭐가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야 경제개발을 할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고요. 요 경제개발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 대체로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찾아주시면 되는데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집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1번.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는 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되는 거는 이 미군정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한참 앞선 시기.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는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8번.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북계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인 남북회담, 여기 이게 힌트가 있고요. 1천만 흩어진 가족, 이산가족이겠죠. 밑에 쭉 보니까 26주년 광복절 경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70년 되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 텐데 남북조절위원회를 놀랍게도 구성을 했어요. 요거를 구성을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요거 두 개가 짝꿍이에요. 일단 기억 디귿으로 바로 나와버리긴 했어요. 2번인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거는 노태우 정부 때로 넘어갑니다. 노태우 정부 때로 넘어가서 요거는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요것도 노태우 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는 노태우 거고 나머지가 박정희 거라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일정책은 대통령 시기별로 묶여가지고 섞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최종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